네, 안녕하세요. 아마 여러분께서 시장이 워낙에 크게 하락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경험상 이거는 분명한 건데 뉴스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뉴스는 언제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물론 사실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뉴스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를 좀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또 자극적인 거.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뉴스에서는. 그래서 제 경험상 뉴스를 보고 많이 매도를 합니다. 이제 무서워서 파는 거죠. 제가 봐도 막 엄청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무서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뉴스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시고 시장의 원리, 하락의 원리를 좀 이용해서 좀 탈출을 하거나 어쨌든 우리가 돈을 지키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코스닥 기준을 볼게요. 코스닥은 하락을 했을 때 여기 부근을 지나서 다음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곳이 735포인트인데 여기를 뭐 그냥 뭐 급행열차처럼 정거장 지나치지 않고 정말 오지 말아야 될 그 지지선인 650 부근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정말 어지간하면 650 아래로는 깨지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건 아니죠.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반대매매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매매가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하면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뭐 기계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또는 반등이 좀 올라오게 되면은 반대매매가 결국은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오늘 반등 힘은 좋지만 며칠 안에 또다시 이런 차익 실현이라든지 또는 공포감에 의한 던지는 매물,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와도 별로 당황하지 마시고 뭐 그러느니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650포인트까지 밀어낸 이상 더 밀 곳은 사실은 없거든요. 앞으로 흐름이 이제 오늘 크게 6% 반등, 뭐 이거 6%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아무튼 뭐 자연스럽게 6% 나왔어요. 이게 좀 흔들면서 이렇게도 떨어지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또는 강하게 올라갔다 강하게 떨어지고 이러한 그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그림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아래로는 650 아래로 깨기 어렵고 뭐 정확하게는 어제의 저점이죠. 여기 저점 밑으로 빠지기는 좀 어렵고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떨어져 갖고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안착돼 갖고 밑으로 가격이 안착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등 위치가 이제 중요한데 제 생각에 775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는 반등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가 매물대 이야기를 항상 제가 많이 하죠. 급락하면 여기 가격이 매물대가 사실 많아요. 여기서 주식 투자도 많이 했고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여기를 가는 순간 탈출하려고 하는 돈들이 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높게 잡으면 775포인트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짜보자면 만약에 775포인트를 내일 강하게 오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터져도 터지는 거고, 그래서 775포인트를 찍으면 내가 만약 매수를 했다면 무조건 여기서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평단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뭐 수익권이거나 또는 원금에 도달했어요. 그럼 더 기세가 좋으니까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어차피 시장이 좋아질 거면 그만한 테마와 이유가 생길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775 여기 오면은 무조건 다 판다.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어제 나스닥이 개파락이 미친 듯이 빠진 다음에 반발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선까지 터치하고 죽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775포인트가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나스닥이 이제 위로 올라와 주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치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장에 대한 신뢰, 아무리 전기 침체 어쩌고 얘기해도 일단은 뭐 투자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라고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문제가 이제 뭐냐면 상승 추세가 그럼 계속 가능하냐라는 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회복을 하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뭐 애플 주식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식 가격이 어때요? 다 비싸잖아요. 그럼 이 비싼 가격을 누군가 사줘야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해서 단타 물량이 섞이고 또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 물량도 있고 그런 물량을 싹 다 받아갖고 올리는 게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과거의 그 팬데믹 때처럼 미친 듯이 금리를 내리거나 뭐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 가능하겠지만 보통의 상황에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저 위에 수많은 돈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다 쓸어 담고 그냥 올려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국 주식에 관한 신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모멘텀을 다시 회복해서 전고점까지도 어쩌면 가능해요. 근데 모멘텀을 회복해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보합을 가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꽤 높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래저런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러한 반등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반등, 이 반등 기간이 얼마나 1, 2, 3개월 1, 2, 2개월 해서 한 5개월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락하면 5개월 정도 반등 상승 기류를 좀 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개월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보합이 나올 수 있는데 이후에 미국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우리나라 역시도 장기 보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장기 보합으로 가면 무조건 비관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테마가 있고 움직임이 있고 우리 지금 뭐 어차피 지금도 보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바이오가 오르면 경기나 뭐 경기 침체 상관없이 바이오 종목 호재만으로 그냥 재료만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시장의 큰 흐름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또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코스피 보세요. 이게 뭐예요? 3%.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일본 증시는 10%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3% 오르면 일본 증시는 분명히 또 여기 올라가다가 저항 맞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저항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리해요. 위로 올라갔다가 저항 맞으면 방어가 되죠. 밑에가 좀 더 남아 있으니까. 근데 올라간 것도 없이 일본 증시 또 투매 나오면 우리나라도 투매 그대로 받는 거라서 지금 위치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어느 정도 오늘 오를 때 같이 올라줬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이 굉장히 약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반도체의 약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분 이제 물을 타셨거나 해갖고 뭐 탈출을 생각하셔야 되지 반도체 다시 랠리를 기대하는 건 이거는 과거에 그 에코프로 고점 찍은 다음에 에코프로 다시 오르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오를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일단은 수많은 매물들이 물렸기 때문에 탈출 러시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탈출 러시. 그래서 탈출 러시를 하고 싶어 하는 와중에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어제 빠지고 오늘 반등 나왔는데 반도체가 코딱지만큼 반등 나왔다는 건 그만큼 수급이 돌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일본 시장도 10%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3% 상승. 이건 진짜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조정받으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조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리하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기간에는 반대매매 악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매매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좀만 올라오면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일부 청산한다든지 일부 매도한다든지. 그래서 투매가 또다시 예상이 될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증시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진 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장기 보합이나 장기 추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미국이 이렇게 기술 반등 주고 시장이 또 괜찮아지나 이럴 때 여러분은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9월에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돈들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자. 금리 인하가 되고 주식시장으로 뭐 올 수도 있어요. 뭐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 안에서는 좋은 움직임, 오르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또 단기간으로는 큰 투매나 뭐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칠게요.